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좀 투자 관점에서 디테일하게 분석해 볼 기업은요. 과거에 KT그룹 계열사였고 지금은 이제 정보보안과 금융 IT 서비스 분야에서 전문성을 쭉 쌓아온 이니텍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니텍이 과연 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재무적 안정성이라는 과거의 영광을 발판 삼아서 AI, 클라우드, 또 글로벌 핀테크라는 미래의 희망으로 성공적인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면서 서서히 잠식되어가는 투자자들을 위한 가치 함정에 불과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니텍이 견고한 재무적 안정성이라는 안전망 위에서 아주 확실한 신사업 모멘텀을 장착한 시장이 아직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저평가된 성장주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견고해 보이는 안정성이라는 허울 뒤에 사실 가려져 있는 고질적인 저수익성 문제,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이 경영 리스크 때문에 현재로서는 투자 매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니텍을 딱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회사는 망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확신을 주는 재무 구조입니다. 부채 비율은 고작 6.59%예요. 이건 사실상 빚 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정말 축복과도 같은 무차입 경영 상태죠. 여기에다가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만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기업은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주가의 하방이 아주 단단하게 막혀있는 소위 말하는 하방 경직성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진짜 주목하는 건 이 단단한 재무적 기반 위에서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써내려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AI와 클라우드 보안. 기존의 그 시스템 한번 구축해주고 끝나는 일회성 사업 모델에서 벗어나서 마기낙스라는 회사와 협력을 통해 고객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계속 관리하고 보안을 책임지는 일종의 구독형 모델, 즉 MSP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 모델로의 체질 개선인 거죠. 둘째, 글로벌 핀테크 시장 진출입니다. 루안다와의 금융보안 협력 추진, 이게 단순히 아프리카에 진출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요,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의 폭발적인 신흥 시장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아주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금융으로의 확장입니다. 자회사 K클로1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진출하고 또 토큰 증권, STO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건 다가올 디지털 자산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이나 금융권의 망부리 규제 완화 같은 이런 우호적인 정책 환경은 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잠재력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1.09배에 불과합니다. 회사의 순자산 가치만큼만 겨우 평가받고 있다는 뜻인데 미래 성장성을 가진 IT 보안 기업으로서는 이건 명백히 저평가된 상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안정적인 재무 구조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니텍이 지금 현금이라는 아주 안락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1,0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쌓아두고도 그 돈으로 창출하는 이익률, 그러니까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고작 2.09%입니다. 솔직히 요즘 예금 금리보다도 못한 수익률이잖아요. 이건 사실상 기업이 돈 버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가치 함정, 밸류 트랩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영업이익률은 더 처참합니다. 0.59%. 만원어치를 팔아서 59원을 남긴다는 건데 이건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SISTO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서 그냥 사업 자체가 돈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최근 순이익이 873%나 폭증했다는 자료도 있긴 한데 이거 회계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착시효과에 불과해요. 본업에서 번 돈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자산을 매각해서 얻은 일회성 이익이거든요. 이런 일회성 이벤트로 기업의 본질적인 이익 창출 능력이 개선됐다고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경영의 불안정성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KTDS에서 엔캠 그리고 지금의 SJJ1차 홀딩스까지 최대 주주가 롤러코스터처럼 바뀌었어요.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현재 최대 주주는 이니텍 지분 자체를 담보로 거액의 자금을 빌린 상태예요. 만약에 이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지분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거나 또다시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형국입니다. 괜히 기관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외면해서 거래량이 거의 0에 가깝고 외국인 지분율이 1.27%에 불과한 게 아닌 거죠. 시장의 스마트 머니들은 이 기업의 구조적 문제와 리스크를 이미 다 간파하고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다만 저는 그 신사업의 잠재력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루안다 진출, AI 보안 협력, 스테이블 코인 자회사 설립 이런 움직임들이 단순한 언론 발표용 쇼맨십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약과 자회사 설립처럼 실질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이니텍이 과거의 그 저수익 SITTO 사업에 안주하지 않고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나아가려는 성공적인 체질 개선의 과정이라고 봐야죠. 시장도 이런 변화를 조금씩 감지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보면 최근 주가가 8,000원대에서 두 번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쌍바닥, 즉 W자 패턴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건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이자 제가 말씀드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기술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기술적 신호라는 것이 글쎄요, 과연 믿을만한가요? 차트를 보면 고점인 12,450원에서 30% 이상 폭락한 뒤에 잠시 숨을 고르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걸 가지고 추세가 전환됐다고 말하는 건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닐까요? 심지어 분석 자료에서조차 긴 호흡의 장기 투자보다는 뉴스에 따른 단기 매매가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들조차 이 신사업들의 장기적인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거든요. 아직 실체도 없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전형적인 테마주 패턴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니텍의 본질은 여전히 한국의 금융규제와 환경에 맞춰진 내수 중심의 SI 사업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글로벌 테크 기업의 성장에 맞춰서 함께 커나가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루안다 진출요? 물론 의미 있는 시도죠. 하지만 그게 전체 매출에서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또 성공한다는 보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모든 신사업에는 불확실성이 따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저평가 상태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내수 SI 사업의 한계, 경영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억 원이 넘는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외부 차입 없이도 과감하게 신사업에 투자하면서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동성이 이렇게 극심한 현재 시장 상황에서 빚 없이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2024년 예상 매출이 다소 감소한 것도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합니다. 돈 안 되는 저수익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구조조정의 결과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건 체질 개선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일 뿐이지 본업이 흔들리는 위험 신호로 보는 것은 좀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23년 3분기 실적이 영업 적자로 전환된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전략적으로 저수익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이었다면 영업이익률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적자로 돌아섰다는 건 핵심 사업의 경쟁력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안정적인 자산주라고 하셨지만 그 자산을 활용해서 이익을 내지 못하면 그건 그냥 잠자는 돈일 뿐이거든요. 소중한 투자금을 장기간 묶어둘 수 있는 전형적인 가치 함정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가장 피해야 할 주식이죠. 현금을 쌓아두고도 적자를 내는 회사랑 빚을 내서라도 성장 산업에 투자해 높은 이익을 내는 회사 중에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답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기관의 무관심을 리스크로 보셨지만 저는 오히려 그 점을 역발상 투자의 기회 요인으로 봅니다.
시장의 관심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신사업 성과가 조금이라도 숫자로 찍히기 시작하면 재평가받을 때의 상승 탄력이 훨씬 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주식이 재평가받을 때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죠. 최근 외국인이 11,716주를 순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것도 이런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최근 20일간의 평균 주가보다 높은 수준에 안착했어요. 이건 단기적으로 주식을 사려는 힘이 팔려는 힘보다 우세해졌다는 의미로 단기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진입해 볼 만한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거죠. 기술적 분석으로 심리적인 위안을 삼을 수는 있겠지만 기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최대 주주가 자기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려야 하는 이런 근본적인 리스크 앞에서 이동평균선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튼튼하지 않은 기반 위에 지어진 집을 페인트 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만 새로 한다고 해서 안전한 집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누굽니까? 개인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분석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그들이 이 종목을 외면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건 관가가 아니라 냉정한 분석에 따른 의사결정인 거죠.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상황에서 나타난 미미한 반등을 가지고 추세 전환을 논하는 건 글쎄요, 장기 하락 추세 속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기술적 움직임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근본적인 경영 리스크와 저수익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 한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제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니텍은 초우량 재무구조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단단한 안전판 위에서 AI와 클라우드라는 현재의 트렌드, 그리고 글로벌 핀테크와 디지털 자산이라는 미래의 성장 스토리를 구체적으로 써내려가기 시작한 기업입니다. 시장은 아직 과거의 잣대로 이 기업을 평가하면서 미래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현재 시점이 내재된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그 이상의 상승 잠재력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기회라고 판단합니다. 제 입장을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견고해 보이는 재무 상태의 이면에는 시장 금리만도 못한 수익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와 잦은 최대주주 변격이라는 심각한 경영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요란하게 발표된 신사업들은 아직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니텍에 투자하는 것은 불확실한 성장 가능성에 베팅하기보다는 성장이 정체된 가치 함정에 빠져서 소중한 시간과 자본을 낭비할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네, 오늘 논의를 통해 이니텔의 투자 가치는 확고한 재무적 안정성이라는 매력과 성장성의 부재 및 경영 리스크라는 그 긴장 관계에 놓여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AI, 클라우드, 글로벌 핀테크 등 새로운 사업들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져서 이 회사가 가진 현금을 잠자는 돈이 아닌 살아있는 투자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지, 바로 이 점이 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시된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자료를 더 깊이 탐색해 보시길 권합니다.